김해 주이소. 지난 13일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7.3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가까워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요. 더군다나 부산은 더 가깝다 아닙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일본 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또 지진이 발생하진 않을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원전도 걱정 아닙니까? 오늘은 지진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만나면은 뭔가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난 다음이고 예. 좀 우려스러울 때란 말이죠. 지난번에 포항 지진도 교수님 그 연구팀이 지열 발전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밝혀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후쿠시마현에서 또 7.3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나 강한 겁니까? 사실 이게 일단 뭐 아주 큰 지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예. 뭐 우리가 2016년도에 경험한 뭐 경주 지진이나 뭐 2017년도에 경험한 포항 지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그때보다 한 500배 정도 더 큰 지진이었다. 그 사실 500배. 그때 그 부산에 계신 분들도 지진을 크게 느꼈었잖아요. 예, 엄청났죠. 그것보다도 한 500배 정도 큰 지진이 500배요. 엄청 큰 지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경주 포항 그때 지진 났을 때 아직도 기억하시겠지만 막 집 담벼락 무너지고 도로 갈라지고 막 아파트 이랬었는데 막 굴러가지고 다 그렇죠. 대피해가지고 지금 뭐 한참 못 예. 들어갔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0배나 되면 일본의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알려진 피해 상황은 뭐 그 사람이 한 180명 정도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고, 예. 건물 피해, 뭐 도로 피해, 뭐 그리고 이제 산사태가 발생해서 지나가던 승차자가 이제 좀 그 피해를 입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뭐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지진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바다에서, 육지에서 발생하지 않고 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바다에서 발생해서 좀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7.3 이 지진이 여진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아니 도대체 뭐 여진이면 우리가 보통 약간 흔들리는 정도 생각하는데 7.3이 여진이고 그 이후에 여진이 막 5.6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걱정됩니다. 예, 일단 뭐 이거 이제 여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맞는 시각 같습니다. 이 여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 지진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을 우리가 여진이라고 불러요. 예, 예. 일반적으로 여진의 그 지속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게 보통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2011년에 발생했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는 워낙 큰 지진이었거든요. 뭐 그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일본 대지진은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보다도 또 한 350배 정도 큰 지진이었어요. 와. 그리고 그 지진 자체가 그 자주 발생하는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다 찾아. 100년 동안에 우리가 집계를 해보니까 한 5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워낙 큰 지진이었고 워낙 큰 면적의 땅덩어리가 찢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워낙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여진이 발생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지진 얘기하면 뭐 몇 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선뜻 안 다가왔었는데 아까 13일에 일어났던 그 지진이 경주 포항보다 500배라 하셨고, 그 이전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은 그거에 또 350배라 하셨는데 이 뭐 몇 배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규모가 1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 방출량이 한 32배 정도 커진다. 예. 뭐 보통 이런 그런 관계식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이게 보통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예.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고, 그래서 그게 어느 곳에 응축돼 있다가 갑자기 탁 나오면서
부산에 이 경주에서도 이제 지진이 났다 이런 추측들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7.6이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또 부산이나 이 저 영남권에 또 지진이 나는 건 아닌가? 이게 가장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해서 2011년 3월달에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그 두 지진 간의 연관성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은 한 1년 정도 지속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아주 미비했다라고 그런 과학적인 결과들이 네, 발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진 자체가 뭐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발생한 지진이어서 좀 틀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동일본 대지진이나 경주 지진의 영향이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지진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는 횟수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 지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좀 다행스러운 것이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도 일본에 강진이 또 발생할 거다 이런 예측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이 두 개의 땅덩어리가 만나고 꾸준히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이 축적되었던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진이 아니어도 그리고 이번 여진이 아니었어도 이 지역은 꾸준히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 규모 9의 지진, 큰 지진의 영향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이게 규모 9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한 40년, 50년 동안 지속된다 그래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7.6이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다. 아니다. 더 큰 지진의 전진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들이 꾸준히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과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으로는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예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언제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 큰 지진이 또 날까 언제 날까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요번에 지진한 발생한 지역을 비롯해서 일본 지역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언제든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요렇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걱정인데 사실 이제 부산 울산 경북 요 부분이 일본하고 가깝다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거기에 또 원전이 밀집돼 있어서 우리는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원전을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지역 자체가 이제 그 지진에 좀 취약한 지역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지금 건설되어 있는 원전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건설되어 있는 설비들을 어떻게 유지 보수하느냐. 원전 시설 자체가 2, 3년 쓰고
많은 장비가 그 시설들이 아니라 뭐 20년, 30년 그 이상 쓰는 장비들이니까 그 장비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지질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진 그 위험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다른 재해들하고 다르게 지진 재해는 발생했을 때 그 네. 규모가 엄청 크게 변하는 네. 경향이 있고 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고 예. 그 주변에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특히 단층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예.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고 확실히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교수님 지난번에 나와서 이 양산 단층대에 네. 얼마든지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예.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게 사실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힌 건 쓰나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다와 인접한 불경이기 때문에 또 바다에 다 원전들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나미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쓰나미가 뭐 꾸준히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그래요? 뭐 자주 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뭐 자주 오는 것은 아닌데 뭐 우리가 걱정하는 쓰나미들은 대부분이 동해 건너 일본 서해안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규모 7 이상 되는 지진이 발생하고 이게 아주 깊은 바다에서 발생하면 물을 올렸다 내려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 번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본과 우리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주고받으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있어요. 아하. 물론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 뭐 사람들을 피하게 한다든가 뭐 어떤 시설물들의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예.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 연안하고 가까운 지역에서도 지진이 꾸준히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규모 4 그리고 이제 3.5 이런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했거든요. 예. 이렇게 조그마한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지하 구조가 있다는 얘기고 이 지하 구조가 이 적당한 물 깊이 그리고 적당히 큰 지진, 좀 큰 지진이 발생하면 예. 이 물을 들었다 놓고 이 지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안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 불과 1, 2분 만에 우리 연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 여유가 없겠네요. 못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보면 예. 뭐 조선시대에 그런 사건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라고 하지만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 뭐 어제 발생한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네.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진이 어디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예. 우리가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이 어느 정도 되고 예. 이 지진이 바다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쓰나미가 발생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나 큰 물이 들어올 것이 있는지 초울림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상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준비해라라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런 준비를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막연한데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을 세워놓고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전에는 아예 지진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부산, 그렇죠? 경남이. 예. 근데 그 부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경주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또 경주 그 근처에서 또 비슷한 지진이 일어났고 포항에서도 물론 뭐 얘기는 다릅니다만 울산에서도 그 지진이 좀 잦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선시대하면 그냥 어제나 다름없다 지질학상으로는 그런 말씀.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초 단위로 그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예.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일단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대응 체계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 중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 어떤 그 사건이 있고 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모두들 일어나 가지고 뭐 좀 얘기를 바쁘게 하는데 지나다가 예. 시간이 좀 몇 년 지나고 지났거든요. 나면 예. 좀 이게 잦아들고 좀 그 관심의 대상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예,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진의 경우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지진 발생한 지 벌써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 정부의 이 우선순위에서도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